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혜리입니다. 함께 또 진행을 도와주실 분,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시장을 사로잡은 이슈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 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최동기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8월 26일 목요일 어느새 한 주가 금세금세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또 눈에 많이 띄네요. 네네. 네, 오늘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일단은 이제 중국에 우리 아마 최대 어떤 그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네. 포스코하고 작년에 중국의 이제 화육 코발트라는 회사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이제 우리 포스코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양극재하고 이제 전구체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게 이제 저장성에 일단은 공장을 신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각 약 그 생산량이 5,000톤 정도로 일단 이제 지금 현재 생산 라인이 이제 가동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공장의 그 각각 생산 라인에 약 2,80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거든요. 증설하는데. 그럼 이제 목표는 그 2,800억 정도 투자를 할 경우에는 약 생산량이 이제 35,000톤까지 이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2025년까지 목표가 양극재에 대해서 이제 11만 톤까지 아마 생산량을 늘리겠다 해서 양극재하고 전구체 이렇게 네.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포스코 미 케미칼은 어떤 게 있냐면 또 이제 응급제도 생산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또 계열사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이제 해외에서 천연 흑연을 확보하는 거를 이제 아마 확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직접적으로 또 포스코 케미칼에 납품한다라 가지고 일단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원래 이제 응급제가 주 어떤 그 제품이었는데 이제는 중국 법인을 통해서 또 양극재, 전구체까지 해가지고 아마 명실공히 양극재, 응급제, 전구체를 아우르는 이런 어떤 토탈적인 어떤 생산을 갖춘 그런 회사가 되면서 앞으로 좀 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는 어떤 그 지금 회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SK라든가 LG라든가 뭐 그다음에 삼성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3개 그룹이 일단은 앞서 나갔는데 포스코도 일단 후발 주자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생산해서 그런 어떤 2차 전지 아마 향후에 또 우리 다크호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스코 케미칼이 중국 내 양극재 그리고 전구체 지분 투자로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포스코 케미칼은 OCY와 함께 또 손을 잡고 반도체 소재에 이어서 2차 전지인 음극재 핵심 소재인 피치를 생산한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주목받고 있는 이슈 이후와 함께 또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이 시각 증시 상황은 어떤지 함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상승폭을 줄여내면서 강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3,146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02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홀로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65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동반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현재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홀로 1,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함께 동반 매도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약세로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소폭의 내림세 속에 7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현재는 105,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LG화학과 삼성 SDI도 약세 흐름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현대차는 현재 소폭의 강세 속에 21만 1,000원 선에, 카카오뱅크는 2%대의 강세 속에 8만 4,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대의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만 2,30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1%대의 약세 속에 31만 4천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카카오게임즈가 2%대의 강세 속에 7만 8,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펄어비스는 오늘 계속해서 탄력 좋은 모습 보입니다. 현재 14%대 탄력받으면서 79,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NF는 오늘 3%대 약세 흐름 가져가면서 112,3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행주 흐름 살펴볼 텐데요. 뉴욕 증시에서도 여행 관련 섹터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흐름은 어떨까요? 현재 살펴보시면 참 좋은 여행이 3%대의 강세를 가져가면서 14,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 내외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관광개발이 1%대의 강세 속에 19,200원 선에서, 노랑풍선은 13,600원 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실 종목들은요. 게임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신작 출시나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련해서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C소프트가 오늘 11%대나 탄력 떨어지면서 74만 3천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계속해서 탄력 오름세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메이드 오늘 1%대 약세, 미투오는 2%대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현재 카카오게임즈 2%대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오늘은 오름세 속에서 45만 3,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조이시티와 넵튠이 2%대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이시티는 1,350원 선에서, 그리고 넵튠이 21,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W게임즈가 4%대의 강세 속에 69,9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표주의 흐름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DB하이텍이 3%대의 탄력받으면서 67,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대의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K텔레콤이 구독시장에 출사표를 내던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네, SK텔레콤의 구독시장 관련 소식 살펴보시죠. T우주라는 이름으로 출사표를 내던졌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미 구독시장에 진출해 있는 바가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오는 31일부터 글로벌 사업자부터 국내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파트너와 함께하는 T우주를 공식 출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T우주라는 이름은 모두의 구독 유니버스라는 뜻인데요. 최대 상품 수를 자랑하고 또한 최다 할인율을 자랑한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 포함 상품에는 아마존과 11번가부터 스타벅스, 그리고 배달의 민족과 OTT 서비스 웨이브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글로벌 구독 시장은 오는 2025년 3,000조 원, 그리고 국내 시장은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오는 2025년까지 구독 가입자 3,600만 명, 거래 8조 원을 단기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SK텔레콤 오늘 이 소식에 힘입어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약세로 전환을 한 모습인데요. 현재 0.51% 내림세 속에서 29만 2,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국내 친환경차 시장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어제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내 등록된 전체 자동차의 약 4%가 친환경 자동차로 100만 대를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이 중에 80만 대가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18만 대가량이 전기차에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전기차가 22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편 시장 점유율은 현대차가 44%로 1위, 기아차가 20%로 2위, 그리고 테슬라가 1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최근에 약세 흐름을 가져가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만 원 선에서 바닥을 찍고 현재는 21만 1,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아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아 역시 차트의 모양이 현대차와 비슷한 모양새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78,600원 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8만 원 선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현재는 1%대의 강세 속에 82,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신작을 출시한 NC소프트 소식 살펴봅니다. 네, NC소프트는 오늘 신작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블레이드 앤 소울 2인데요. NC소프트의 최대 기대작으로서 사전 예약만 746만 명이 넘어서면서 국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NC소프트의 지금까지의 대작이었던 리니지를 넘어선 기록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출시하고 나서 주가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 차트 살펴보시면 기대감에 힘입어서 함께 상승을 했다가 오늘 크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1%대 급락세 속에서 74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펄어비스는 오늘 주가에 굉장히 탄력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펄어비스는 유럽 최대의 게임쇼인 게임스컴 2021에서 신작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도깨비라는 작품의 트레일러인데요. 이는 메타버스 세계관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자체 개발 게임 엔진을 사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깨비라는 게임은 주인공이 도깨비, 몬스터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말 게임명을 가진 글로벌 콘텐츠인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펄어비스는 최근에 붉은 사막 연기 소식 관련해서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급등세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15%대의 탄력을 받으며 8만 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특징주 그리고 주요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 보고 오셨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문가분 분석 들어보도록 하죠. 최동희 전문가님, 지금 보니까 코스피는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반면에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게임 관련주 중에서는 펄어비스만 유일하게 좀 좋은 흐름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지수대가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올랐지만은 사실 그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하락할 때 그때 그 수요일 날 지금 지수대가 지금 현재 지수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서 일단은 이게 어느 저항선으로 아마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거를 뚫고 가면 이제 지난주에 어떤 빠지기 전에 지수를 회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일단 거기서 멈추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 저항선에 왔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내일이 또 금요일이고 해서 아마 이런 영향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어떤 저항선을 돌파를 하지만 추가적으로 일단은 상승이 일단 예상이 되는데 일단 거기서 아마 대기 매물이 좀 많이 나오는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3,140포인트를 좀 회복을 한 다음에 지금 다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흐름이고요. 코스닥은 다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부에서도 전해드렸지만 TSMC에서 파운드리를 20%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소식에 DB하이텍도 오늘 굉장히 또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들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보기 오늘 이제 그 상한가를 친 종목이 일단은 원방테크하고 BDI 이 두 네. 종목인데 이제 원방테크는 이제 우리 이제 클린룸,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어떤 클린룸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무상증자를 발표를 해가지고 일단 그 효과가 해서 오르는 것 같고, 그다음에 BDI는 이제 자회사가 그 앨리슨이라고 있는데 네. 이제 흡입식 어떤 거 폐암 치료제 이게 이제 FDA 승인이 일단은 아마 임박했다라 가지고 오늘 두 종목의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세 종목이 눈에 띄는데 랩주노믹스 이거는 네. 원래 진단 키트를 UAE라는 나라에 이제 납품을 했었는데 이번 때 보면 우리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다가 백신 이게 아마 또 어떤 개발에 좀 거의 성공했다 이런 뉴스 때문에 오늘 랩주노믹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셀리버리도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이게 아마 이게 이제 캡슐로 만들어 가지고 네. 이게 이제 그 장에 도달하는 거를 최적했다. 그러니까 이제 흡수 이런 거 위주로 캡슐을 아마 최적화해서 개발했다는 소식이 오늘 셀리버리도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녹십사셀을 또 범용 인플루엔자 다가 백신을 또 개발한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뉴스를 해가지고 일단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네. 오늘 출시가 됐지만 사실 어제 뭐 게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별로다. 그래요? 오늘 뭐 지금 급락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일단 펄어비스가 오르고 있죠. 네. 펄어비스는 일단은
이제 도깨비라는 그런 그 제품이 일단 독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펄어비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NC소프트가 약하면은 또 크래프튼이 좀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아마 예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빠지는 종목 보면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뭐 무상 감자에다가 증자 8천억 뭐 이래가지고 지금 두산 인프라코어가 굉장히 약세를 보이겠는데, 아마 이런 그 증자의 목적은 부채비율을 좀 낮추는 거거든요. 현재 부채비율이 네. 거의 뭐 450% 거의 5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런 부채비율 가지고는 뭐 해외라든가 이런 자금 조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채비율을 좀 200%대까지 한 뭐 낮추는 이런 전략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가 일단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이제 오늘 효성화학이 또 오르고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이제 특수가스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SK 머티리얼스가 대장주였는데 이번에 이제 SK하고 합병 소식이 있음으로써 아마 대장주로 또 효성화학이 좀 부각되는 면이 있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따가 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지난번에 우리나라 군인들은 미국에서 백신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접종이 아마 6일 날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거의 94%가 이제 거의 2차까지 맞았는데 지금 이제 군인들은 거의 지금 코로나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신호 자체가 이제 군인들 어떤 이런 어떤 뭐 표본으로 해가지고 아마 우리 다른 우리 이제 뭐 일상생활에도 아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그러면 거의 지금 정부 목표는 추석 이전에 지금 이제 백신 접종을 높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일단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경기 관련주로 또 매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섹터는 이제 항공 관련 섹터, 그다음에 네. 뭐 호텔 신라 같은 어떤 호텔, 그다음에 관련주, 그다음에 뭐 우리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이마트나 GS 리테일 이런 어떤 소비 관련주, 그다음에 강원랜드 같은 그런 어떤 뭐 카지노 뭐 이런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의류 관련주들, 그래서 네. 뭐 FNF라든가 LF 화성 엔터프라이즈 이런 종목에 아마 우리도 선취매를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코로나가 약간 완화가 되면서 또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DDR5 관련주여가지고 지금 심태 이 종목이 계속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계속 뭐 240조 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또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오늘은 좀 올랐다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뭐 DDR 관련주라든가 우리 뭐 파운드리 관련주들, 그래서 비메모리 관련주 중에서도 좀 어떤 거 재무 구조가 좀 튼튼한 종목들이 대장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지금 아마 미리 선침해야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있죠. 한국은행에서 또 네네. 금리를 인상했다라고 소식이 나오면서 또 관련한 또 은행주와 또 보험주가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뭐 테이퍼링 뭐 미국이 뭐 11월에 할지 뭐 내년에 할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오히려 일시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부분이 일단은 그 주식시장도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보면은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의 악재인데 네. 우리나라 어떤 지금까지 어떤 상황을 그 주식시장 봤을 때는 오히려 같이 동반해서 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뭐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이 빠진다는 건 이런 교과서적인 논리고, 실제로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걸 우리가 깊이 좀 아셨으면 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한 의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특징주들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랩지노믹스, 또 셀리버리, 또 펄어비스와 또 NC소프트와 크래프톤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만 또 유력하게 또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이슈킹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또 이슈킹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최동기 전문가만의 특별한 시각이 돋보이는 코너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또 한 주간, 또 주간 이슈들도 있지만 또 공모주 청약 네네.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날이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공모작 그다음에 이제 이슈, 그다음에 시간이 남은 이제 지난번에 테마주를 다 못했는데 그것도 한번 언급을 할까 하는데 아마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공모주에 대해서는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9월 초에는 아마 이제 다음 주 아마 수요일 되겠죠. 차 백신 연구소가 일단은 수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희망 공모가는 이제 11,000원에서 15,000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바이오주들이 좀 그래도 강세를 보일 때 아마 수요 예측이나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아마 상장되고서도 아마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텀은 좀 있지만 아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되고요. 아마 주간사는 삼성증권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 백신 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차 바이오텍, 차 바이오가 일단은 최대 주주 46%로 되어 있고 일단은 본사는 일단은 이제 성남에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업종은 의약품 제조업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공모 주식수는 395만 주, 액면가는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수요 지력은 일단 9월 1일부터 2일, 청약일은 9월 7일에서 8일. 아마 상장은 아마 9월 중순 이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회사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뭐 예방 백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치료 백신, 뭐 면역 백신 이런 거를 추진해 가지고 지금 상용화를 일단은 이제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어쨌든 간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면역 증강 플랫폼 기술 어주번트 플랫폼이라는 이런 어떤 명칭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 가지고 차세대 백신 및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가 되겠고요. 아마 이 회사는 성인용 백신, 프리미엄 백신, 면역 치료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제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면역 증강 플랫폼이 TLR2, TLR3, 리간드 복합체인 면역 증강제 이게 뭐 L-판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리포점 제형 면역 증강제 리포팜 이제 두 가지 어떤 면역 플랫폼을 해가지고 일단은 개발 중에 있고요. 또한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감염성 질환 아마 예방에 대한 어떤 백신을 개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암과 같은 이제 만성 질환에도 이거를 좀 확대하는 아마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아주번트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만성 B형 간염 치료 백신, 그다음에 또 예방 백신, 그다음에 대상포진 백신 같은 어떤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차세대 백신하고 그다음에 난치성 암을 치료하는 항암 면역 치료제를 개발함으로써 어쨌든 간에 이런 플랫폼 기술이 바탕이 돼서 이런 또 새로운 적응할 수 있는 어떤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됐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지금 아까 얘기하는 L-판포하고 리포팸은 굉장히 효과가 우수하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도 아마 이런 어떤 그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다양하게 일단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초석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어떤 그 면역 증강제 L-판포와 리포팸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백신 파이프라인을 계속 늘려가는 그런 확장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쨌든 간에 제3세대 항원을 개발하였고요. 그다음에 면역 증강제를 개발함으로써 효능을 개선하고 있다. 그래서 B형 간염 백신도 지금 뭐 예방 백신도 있고 치료 백신이 있는데 예방 백신도 두 가지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돌연변이에 의해서 발현된 암 항원에서 주요 펩타이드 조합 중에서 어떤 타겟 암정별로 최적화를 함으로써 아마 이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였던 주력 파이프라인 현황 보면은 아주번트 아까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네. 경쟁력은 어떤 자체 개발한 고위 플랫폼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경쟁사의 면역 증강제 대비 효능이 우수하다는 거. 그다음에 다양한 개발 타켓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개발 단계는 현재 L-판포와 리포팜을 개발을 완료해가지고 아마 개량된 이런 면역 증강제를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백신 연구소의 또 하나는 이제 만성 비염 간염 치료 백신에서 현재 임상 2B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퍼스트 인 클래스 바이오 신약으로서 경쟁 제품 대비 앞선 개발 단계 어떤 그 경쟁력을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물 모델에서는 이제 완치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B형 간염 예방 백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L팜포 이거를 통해서 백신 대상군의 어떤 굉장히 넓혀져 가지고 효능이 및 편의성이 개선이 됐다 해서 2회 아마 접종 백신을 통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어떤 거 파이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상포진 백신 해가지고 상용 백신 대신 어떤 경쟁력이나 뭐 효능에서 안정성 우월하고 있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임상 일상에 IND를 신청을 했으니까 아직 이제 시작은 안 했고 아마 도입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은 우리가 뭐 B형 간염이야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저도 대상포진을 알아봤지만 엄청 아픕니다. 이게 그렇죠. 이제 뼈에 염증이 생기는 거라 엄청 아프고 그래서 저도 한번 경험이 있었는데 아마 특히 이게 부위에 따라서 굉장히 네. 또 아프고 경증이나 중증을 가는데 하여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뭐 요새는 뭐 대상포진에 대해서 뭐 백신 주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이게 아마 건강에 우리가 예방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만성 B형 간염 치료 백신 해가지고 CV1, 뭐 HBV002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뭐 제품명은 뭐 영어로 해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어떤 치료 백신은 면역원성이 우수한 어떤 LHBS 에이즈가 강력한 면역에 함께 투여를 함으로써 일단은 면역 반응을 해소하고서 일단은 적응력을 어떤 높임으로써 아마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만성 B형 간염 치료 백신은 아직까지 허가된 제품이 없고 이런 어떤 차 백신 연구소의 어떤 이런 제품이 가장 앞서 있다라든지 다른 회사 뭐 경쟁사들도 있고 있지만 일단은 임상에서도 EA까지는 있지만 이 회사는 지금 EB까지 진행 중에서 좀 앞서 있다는 게 일단은 특징이 되겠고 그다음에 B형 간염은 이번엔 예방 백신 해가지고 제3, 4대 항원 LHBS 에이즈와 L팜포를 포함하는 이런 어떤 면역원성을 개선해가지고 효능을 높인 이런 어떤 거 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이 제품은 뭐 영유아용도 있고 아마 성인용도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예방하는데 아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효능이 개선된 B형 간염 예상을 보시면은 이 회사에 보면은 CV1, 002가 일단은 굉장히 뭐 효능이 좋고 001은 이제 영유아용이고 그다음에 002는 이제 성인이라든가 무반응자여 가지고 보면은 영유아용은 일단 프리미엄 백신이 되겠고 그다음에 성인용은 투여를 2번 한다. 이게 아마 주요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상포진 백신은 CV1, VG, V의 001이 아마 제조합 단백질 항원하고 강력한 면역 증강제 리보팜으로 두 가지로 구성이 돼 가지고 일단은 어떤 면역 면에서 개선이 되고 우수한 효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대상포진 해과된 거는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 약독과 생백신, 제조합 백신인데 제가 뭐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우리 머크사라든가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일단 우리 차 바이오 연구소가 일단은 이거를 제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는 지금 보면은 뭐 2018년도에는 약 뭐 15억밖에 안 돼요. 15억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약 250억, 그다음에 2020년 1기에도 250인데 지금 2021년도에는 어떤 거 연구용에 대해서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500억 정도 지금 매출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재무현황 매출액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5억이네 5억. 제가 잘못 봤습니다. 매출액이 올해 5억. 그다음에 전년도에도 보통 한 2억 5천 정도. 아직은 매출이나 이런 거면에서는 아직 별로 지금 없지만 향후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매출액은 늘어나는 거로 예상이 됩니다. 공모에 보시면은 일단은 유통 가능 물량이 좀 많아요. 42%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연 따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바이오 업종 자체가 그때까지 좀 강세가 이어지면은 이 종목도 일단은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차병원의 경우가 지금 보면 병상 이게 강남에 사실 주요 네. 어떤 그 큰 병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병원이 뭐 다른 얘기지만 이제 차병원이 이제 병원이 그쪽에 뭡니까 강남 테헤란의 약자 뭡니까 신논현동 쪽인가요? 그렇죠. 그쪽으로 있는데
거기 건물이 이제 병원이 있고 또 길 건너 가지고 빌딩이 2개가 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네네.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뭘로 활용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뭐 의료텔이라고 이제 새로운 개념인데 이제 그거를 도입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호텔 비슷한 병원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개발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네. 문제는 그 중간에 모텔이 하나 있어요. 그 빌딩을 아마 매수를 못한 걸 알고 있는데 그러고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아마 허가가 날릴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아마 그게 된다면은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뭐 강남의 요지에 그런 병원 의료텔이 있으면 아마 뭐 우리나라 국민보다는 해외 쪽에 특히 뭐 그렇겠네요. 중국 수요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아마 우리가 지금 차 바이오텍이 요새는 별로 주목을 받지 않지만 아마 차 바이오에 대해서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네. 그런 어떤 호재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오늘 이슈를 보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전기차가 향후에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건 확실한데 그렇죠. 이제 우리 자재 제품 우리 뭐 원료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배터리 금속을 이제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해가지고 현재 보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배경에는 이제 탄소 중립을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뭐 휘발유 관련 이런 뭐 디젤 관련 차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전기차로나 뭐 수소차로 대체되는 시장인데 결국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는 우리 뭐 배터리가 가장 중요한데 그의 원료가 이제 우리 보면은 뭐 NC 하면 니켈 뭐 코발트, 뭐 리튬, 그다음에 뭐 알루미늄, 뭐 이런 망간 이런 어떤 우리 금속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런 어떤 희소 금속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별로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면 이런 업체들이 주로 보면 이제 호주 쪽에 네. 강산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수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어쩐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희소 금속 뭐 휘토류는 아니지만 이런 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발벗고 나서는 이런 형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리튬, 코발트, 니켈은 미래차라든가 배터리, 풍력, 태양광 발전에 사용되는 굉장히 핵심 소재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도 수요는 계속 늘어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적인 어떤 희소금속으로 꼽힌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이제 이러한 원료라든가 기초 소재가 네. 주요 수입에서 의존하다 보니까 아마 정부에서도 휘토리를 포함해서 약 35종을 희소금속으로 지금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코발트 가격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아마 생각이 되고 다음에 뭐 산업통상부에서도 일단 관심이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일 날 희소금속 산업 발전 대책 2.0을 발표를 해서 이런 희소금속의 비축량을 지금 56일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어떤 희소금속에 대해서 계속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이러한 희소금속에 대해서도 폐자하는 어떤 활용하는 이런 방안도 지금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소금속 생산 기업인 성일 하이텍하고 군산 비축 기지를 방문했다 해가지고요. 일단 성일 하이텍은 2차 전지에 들어있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희소금속을 재처리한 후 다시 이거를 공급하는 거니까 아마 재활용하는 회사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아마 이런 어떤 민간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런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속 비축 종합계획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관련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갤폴드 3, 그다음에 플립 3가 예약 판매량이 무려 80만 대 달한 것은 아마 전작 제품보다 무려 10배나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23일까지 아마 사전 예약이 됐었는데 아마 지난 주말까지는 약 45만 대에서 아마 전체적으로는 아마 80만 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갤럭시 J 폴드 2가 네. 지난번에 약 8만 대밖에 안 팔렸는데 이번에 거의 뭐 80만 대를 봐서는 10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판매 노트북이라든가 갤럭시 노트라든가 뭐 기존의 갤럭시 S 시리즈보다는 2배가량 빠른 이런 속도를 보이고 있다. 돼서 어쨌든 간에 인기를 견인하는 거는 주로 폴드보다는 이제 플립이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폴드 3가 30대 31%, 40대 26%, 20대 18%, 50대 16% 순이었고 플립 3는 30대 30, 20대 27,
40대 20, 50대 14에서 아마 젊은 층이 좀 이런 어떤 플립을 좀 더 선호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격 자체가 폴드 3가 이제 200만 원대로 미만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플립 3도 약 120만 원 4천 원인데 이제 가격이 이제 플립이 더 싸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지원금 때문에 아마 실제로 구입할 때는 5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다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삼성 그 전자 서비스 가보니까 네. 1층에 이제 매장인데 막 줄 서 있더라고요. 제가 볼 그런가요? 때는 네. 그만큼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매출 8조라는 스텔라라는 어떤 거 바이오시밀러 개발 경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의약품에 보면 이제 그 화학으로 만드는 일반 네. 그 화학약품이 이제 보통 이제 의약품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단백질이나 이런 게 들어간 거 이제 바이오 신약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생체 신약에 대해서는 이제 복제품이 이제 제네릭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바이오 제품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보면은 신약이나 이런 어떤 바이오 신약이라는 거는 특허가 있어요. 보통 네. 뭐 15년, 20년 주는데, 이제 스텔라라가 이제 이게 존슨앤존슨 자에서 얀센이 만든 그런 종목인데, 이게 염증 세포 활성화를 억제하는 제품이에요. 네. 스텔라라. 이게 이제 2023년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약 그 매출 규모가 8조 원 넘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도 많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2023년 9월에 미국 특허는 만료가 되고, 유럽은 이제 1년 후인 2024년 7월에 이렇게 만료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암젠이라든가 중국의 바이오테라 솔루션스, 아마 독일의 포마이콘 등 여러 기업이 지금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가지고 개발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역시 개발 중에 있어요. 보면은 셀트리온이 임상 3상 진행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전부 다 임상 3상인데, 그다음에 그러네요. 동아 ST, 삼성 바이오에피스, 암젠, 이건 이제 미국 회사들, 네. 바이오테라 솔루션스, 포마이콘, 바이오에크, 알버테, 후지파마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세 개 회사, 셀트리온하고 동아 ST,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지금 3상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상장사는 셀트리온과 동아 ST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또 2년 후에 또 히트 어떤 거 상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일단은 이제 현재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서는 3상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상업화에 어떤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모주 열풍에 전산이 많이 다운이 되고 있는데, 사실 뭐 저가 요새는 공모주를 네. 안 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이게 네. 증권사마다 계좌를 터서 이렇게 움직여야 그렇다고 되나 보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이제 몰리는 계속 경우에. 몰리죠. 그러니까 예, 증권사 이제 계좌 없는 사람 계좌 또 가다 보니까 거의 뭐 이런 상담 전화가 뭐 먹통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가 이제 전산 다운이 되죠. 서버가 다운되면서 피해가 엄청나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원이 발생되면은 이제 물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입증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투자 입장에서는 뭐 이게 그거를 입증하기가 하여튼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뭐 민원이 늘어남으로써 이제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제 전산사, 증권사 전산이 장애가 됨으로써 이런 민원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해서 보면은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그다음에 모바일 MTS인데, 요새는 뭐 HTS보다는 주로 MTS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바일로 많이 모바일하고. 하시죠. 그다음에 네. 최근에 보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뭐 이제 중개형 ISA 여기에 이제 또 상품이 사람들이 몰리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게 이제 IS 계좌가 이제 뭐 펀드서부터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중개형에는 주식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혜택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네네. 이제 그 이익하고 손실을 네. 따져가지고 세금을 매기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우리나라는 손실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매겼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익 난 거랑 손실 난 거를 합산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따져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뭐 중개형 IS는 좀 세금면에서 혜택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보면은 지금 모든 증권사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하이증권을 그랬더니 거의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 대형사 몇 개 회사 네. 안 되는데 아마 거기를 위주로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민원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증권사도 있고 자산운용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새는 보면은 뭡니까 이런 또 우리 유사 투자만 업체들 이런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느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 HTS, MTS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 리딩방 등 이런 유사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은 것 같고요. 뭐 상대적으로 이제 증권사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를 했는데 이 중에서 아마 절반 정도가 이런 어떤 그 HTS, MTS 관련 민원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펀드나 파생 상품은 줄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보면 증권사나 투신사에 전해보면 이제 펀드에 대해서는 원금 그 보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손실이 나면 이제 무조건 우기고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손실분을 좀 메꿔주고 있는데 사실은 펀드라는 개념 자체는 그 원금 보장이나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시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그 당의 증권사나 금융사,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손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잘못되면 또 우리 혈세로 해가지고 공적 자금 투입해서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우리가 펀드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좀 많이 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최근에 뭐 라임이라든가 옵티머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민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런 펀드 관련 민원이 좀 줄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뭐 대기업의 어떤 그 공모주, IPO가 일단 대규모로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을 때는 아마 전산 장애가 많이 나오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공모주 청약도 아마 첫째 날 있고 이틀 동안 하는데 첫날은 좀 한가한데 아마 두 번째 날이 마감 날이 많이 좀 바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머지 사태가 이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지금 가상화폐도 이제 불똥이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더라 가지고 우리 금융감독원이 코인도 아마 폐업을 하게 되면 대책을 내놔라 해가지고 현재 45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신고를 못하거나 신고 접수, 신고 수리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신고 수리 후 신고 말소되는 경우에 어떤 그런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이용자 보호를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아마 이런 어떤 문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마 이런 옮기는 걸 좀 싫어하는 것 같고요. 아마 저 볼 때는 저도 뭐 가상화폐는 매매를 안 해봤지만 또 옮기는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마 향후에 일단은 9월달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감독원에서 이제 칼을 댈 때 만약에 폐업이 나오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분명히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그거를 아마 점검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피해자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그 영업 종료를 해가지고 이용자가 피해를 호소하면 지금 이런 업체에 구제 조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런 거래소 입장에서는 뭐 대형사는 상관이 없지만 중소형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여 개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금융당국의 ISMS 인증을 받거나 준비적인 거래에서는 30여 개니까 170여 개는 아마 이런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다음 달 24일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수리 기한이기 때문에 이 기한을 넘겨서 만약에 신고가 안 되면은 분명히 이러한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지금 계속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넷마블 오늘 넷마블이 빠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1,300억 규모의 카카오뱅크 주식을 이제 매도한다라 가지고 처분일이 내일이에요. 내일 오전에 장 개시 시간 전에 시간에 대량 매매를 매는데 어쨌든 넷마블이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의 어떤 콘소시엄에 참여해서 일단은 약 9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지금 뭐 1,331억 약 50% 수익을 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넷마블이 계속 어떤 그 자금을 좀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매도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넷마블 우리 게임주들도 요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아마 이런 자금을 잘 활용해 가지고 아마 회사가 좀 이렇게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 장병들이 마스크를 번다 가지고 집단 면역 실험에 착수를 한다라 가지고요. 어쨌든 간에 네 자릿수에서 현재 뭐 2,000명대 계속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군인들은 거의 뭐
발생자가 안 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는 그래서 아마 접종률이 거의 아까 보시면은 94%거든요. 그러니까 55만 명 중에 52만 명이 이제 2차 접종까지 마쳤기 때문에 네. 아마 군대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회식할 때도 뭐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시범적으로 우리 일단 군인부터 일단 실험을 해가지고 아마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이거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검토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뭐 군인들이 전혀 확진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SBS에 통화해서 시범 부대를 선정을 해요. 다 하는 게 아니라서 시범 부대를 선정해 가지고 이제 장병들이 마스크를 벗고서 이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함으로써 괜찮으면 점점 이제 넓혀 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이거를 이제 우리 사회에 또 아마 적용하는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종교 활동도 지금 재개되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또 휴가 뭐 이런 것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 전 국민이 집단 면역 단계로 갔을 때 있던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 정상 범위를 결정해 활용할 방침인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마스크 쓰는 게 거의 뭐 1년 한 6개월 지나니까는 그렇죠. 이제 아주 짜증 나더라고요. 네. 계속 너무 됐어요. 답답하죠. 네. 그다음 이제 LG 넥슨 우리나라 이제 방산 기업인데 미국의 미사일 시장을 개척한다라 가지고 미국의 어떤 업체 레이 시온하고 아마 2.75인치 유도 로켓 비공에 대해서 공동 전시를 했다는 데서 아마 지난 2일 메릴랜드에서 개최된 해양항공 우주 전시회에서 이 제품을 일단은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있는데 네, 이게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인 어떤 수상정에서 이거를 이제 발사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어떤 비공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인기를 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뭐 LG 넥슨 우리나라 방산업도 굉장히 뭐 앞서 있으니까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허태수 GS 그룹이 요새 계속 MN을 하죠. 그래서 네, 휴재를 그렇죠. 지금 1조 7천억에 인수를 했다라 가지고 지금 이런 뭐 요기요소부터 계속 넓히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보톡스 1위 휴젤인데 어쨌든 네. 바이오에 또 계속 투자를 하는 것 같다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단 삼성전자가 반도체 2위, 자동차 반도체 2위 NXP 인수를 포기를 했다는 거. 지금 뭐 80조를 요구를 했다라거든요. 근데 전에 네. 이제 이거를 삼성전자 검토를 했을 때는 50조였어요. 네. 50조였는데 지금 뭐 갑자기. 80조니까 네. 일단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해서 일단은 포기를 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요 뉴스 일단 이렇게까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네.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덧 오프닝벨 2부도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항상 애청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